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달짝한 사이언스 첫 번째 강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립과학관의 유정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구석기 역사와 함께 온 청춘을 다 바치신 살아있는 우리나라 구석기 발굴의 역사, 전곡 선사박물관 이한용 관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곡 선사박물관 이한용입니다. 너무 극찬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저는 뭐 전곡 유적에서 오랫동안 사실 저희 그 교수님이시죠, 저희 연사님이셨던 백이동 전 중앙박물관장님을 모시고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발굴도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뭐 박물관장까지 하는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 주제가 세 가지 단서로 풀어보는 인류 진화의 수수께끼예요. 강연 제목 너무 재밌죠? 네, 저희가 오늘 이 강연을 듣고 과연 그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있을지 관장님께 기대를 걸어보며 그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뭐 잘 풀리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열심히 한번 수수께끼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늘 준비해 오셨어요. 이 강연 테이블뿐만 아니라 이따 강연 후반부에 또 여러분들께 깜짝 놀랄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많은 질문과 함께 강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석기 시대 거의 700만 년의 시간을 1시간 반 정도에 지금 쭉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 석기 막 돌까지 깨고 해야 되니까 한번 부지런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세 가지 단서로 풀어보는 인류 진화의 수수께끼인데요. 너무나 어려운 수수께끼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그 세 가지의 중요한 단서를 마치 우리가 범죄 탐정? 현장에 네. 그 탐문 수사하는 형사와 같은 심정이 돼서 한번 700만 년, 뭐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 있죠. 이런 인류 진화의 수수께끼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0만 년을 1시간 안에 돌파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전곡 선사박물관의 인류 진화의 위대한 행진 전시고요. 이거 뭐 저희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저희 그 인류 진화 무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할 텐데요. 박물관, 구석기 그러면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실제로 재미없고 좀 뭐라 그럴까, 고리타분하다 그럴까. 그래서 아니다. 구석기도 참 올드스톤 에이지지만은 올드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박물관도 우리가 정말로 친근하게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오글거리지만 사진을 준비를 했고요. 이건 어차피 책을 보고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지금 때문에 관장님 멋지다는 반응이 댓글창에 감사합니다.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일 뭐 제가 좋아하는 독서평, 추리소설 같이 너무 재밌다. 그래서 좀 책 쓴 보람이 있다 이런 평을 남겨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구석기, 박물관 이런 곳이 우리에게 꽤 친숙한 곳이다. 그런 뭐 이미지를 띄기 위해서 제가 강사 소개 슬라이드를 뭐 해봤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 주특기는 그 돌, 직접 여기 보시는 이런 그 주먹도끼죠. 이런 주먹도끼들을 진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뭐 차력쇼라 그럴까요? 그게 제 그 뭐 주특기입니다. 다른 특별한 특기는 없고. 저희 오늘 이거 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준비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약장사라고 했는데 돌을 깨면서 석기에 대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돌이 깨지고 이 석기가 정말로 우리 인류의 진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장사라고 스스로 한번 제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려고 제가 엄청 자료를 너무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인류의 진화인데요. 유 박사님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인류죠. 같은 뭐 인류 한 가족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런 사람, 그렇죠, 인류가 되었을까 너무너무 참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그 어떻게 이 수수께끼 풀까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인류의 진화잖아요. 진화란 무엇인가? 사전을 먼저 찾아봐야죠. 사전에 뭐
일이나 사물 따위가 점점 발달하여 간다고 진화가 돼 있어요. 발달이라는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과연 인류의 진화가 발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생물의 종이 여러 세대를,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변화해 오는 것, 이게 이제 진화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또 인류의 진화라고 했을 네. 때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죠. 300만 년 전, 400만 년 전, 500만 년 전 인류 조상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이 이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지구에서 문화랑 사회를 이루어가게 됐는지 이 과정을 이제 보는 게 우리 이제 인류의 진화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수수께끼 풀어야 될 것이 되겠죠.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인류잖아요. 여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인류가 있고 99.9% 저희는 유 박사님이랑 저랑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뭐 고릴라라든지 뭐 침팬지 거의 98점 몇 프로, 8%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고 뭐 하다못해 치킨 우리가 강연 때 치킨을 드시면서 닭이랑 75%나. 그렇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치킨을 먹으면서 야 나와 유전자를 75% 공유하고 있다니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하다못해 바나나랑도 우리가 60% 정도의 유전자를 공유.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우리가 이 지구의 모든 우리 그 생명체, 우리와 같이 연관돼 있고 우리를 같이 살게 해주는 이런 모든 동물들, 식물들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라는 걸로 쭉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닭도 존중해야 되고, 그렇죠? 뭐 바나나도 먹으면서도 뭔가 매일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우리의 그 정신을 좀 풍부해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유전자에 대한 그런 뭐 퍼센테이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네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류의 진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계속 공부하면서 좀 전에 유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게 바로 우리가 뭐 교훈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알아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인류 진화의 개통설 한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뭐 수십 년 뭐 오랜 기간 동안 100여 년 가까이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마치 나무와 같이 그래서 뭐 앞사람이 없어지고 뒷사람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발달의 개념 같이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니다. 마치 커다란 강줄기가 갈라졌다 합해졌다 갈라졌다 합해졌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류가 그런 유전자도 교류하면서 결국은 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도대체 인류의 진화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가장 첫 번째 단서는 우리가 그 직립보행, 두 발 걷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 중에서 우리 사람만, 우리 인류만, 우리들만 두 발로 걷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체간을 직립시켜 후지를 교대로 내딛는 것으로 몸을 전진하는 동물학의 관점에서 인류를 규정하는 최대의 특징이다. 짧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우리만 두 발로 걷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기원, 인류에 진화했을 때 가장 올라가면은 누가 두 발로 걸었던 고 인류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우리와 같은 그렇죠? 그 인류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조상이 두 발로 언제서부터 걸어올 수, 멀리 볼 수 있고 먼 거리에 유리하고 지구력이 뛰어난 특히 뭐예요? 계속 반복되겠지만은 두 손을 자유롭게 해줬다. 이게 두 발로 걷게 되는. 여기서 되게 재밌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직립보행은 닭이 먼저 시작했나요? 인간이 먼저 시작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할 말 없습니다. 닭도 두 다리니까. 그렇지만은 그 닭이 두 다리로 걷는 거랑 우리는 원래 네 다리였다가 두 다리로 걷게 됐어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니까 뭐 웃으라고 하신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진지하게 대답드렸는데 닭도 하여간 두 발로 걷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두 발로 걷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손,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오프라인에도 참여하고 계신데 이 두 손이 결국은 해방됐다. 그래서 이 두 손으로 뭐예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발로 일어선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발로 일어선 것은 결국은 두 손을 자유롭게 했고 두 손이 자유롭게 되면서 결국은 도구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 우리의 인류 진화의 어떠한 가장 첫 번째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두 발로 걸으면서 문화와 사회를 이룬 우리 같은 사람의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두 발로 일어선 것. 그래서 그럼 손을 쓰기 위해서 두 발로 걸은 건 아닌 것 같네요. 두 발로 일어섰으니까 손을 쓰게 되었죠. 근데 손을 쓰기 위해서 두 발로 일어섰다. 이것은 사실은 인류의 진화에서 굉장히 학자들 간에 중요한 어떤 뭐 논쟁거리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손을 쓰기 위해서 두 발로 일어선 것은 아니고 아니다. 두 발로 어떻게든지 간에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과정 중에서 두 발로 일어섰고 그 과정 중에서 결국은 이 두 손이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손의 해방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뭐요? 발이 탄생을 하였다. 근데 두 발로 일어선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왜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동물. 한자로 움직일 동 쓰잖아요. 동물은 움직이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잡혀 먹히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움직이는데 써야 되는 네 발 중에 두 발이 쉽게 말하면 손이 해방돼서 이 두 손이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우리 인류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수께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발로 걷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하고 제가 적어놨는데 결국은 두 손이 자유로워졌고 그 손으로 도구를 만들었고 결국은 여기 이제 쭉 뭐 석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도구를 만들게 되면서부터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두 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발로 일어섰냐고 말씀하신 거와 제가 대답했잖아요. 결국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두 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은 아니고 결국은 두 발로 일어서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발이라서 도망가기가 더 어려웠고 네. 그래서 손을 더 잘 활용해서 무기도 만들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결국은 이 두 발로 일어서면서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류의 진화에서 뭐 여러 가지 도구 제작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두 발로 일어서서 도구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돼야지만 왠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뭐 표현이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만물의 영장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만은 우리 인류학자들이 쭉 연구해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주 초창기에 두 발로 일어섰던 그런 인류의 조상들은 뭐예요? 막 이렇게 처음서부터 막 짐승을 사냥하고 용맹한 그런 사냥꾼들이 아니라 어떤 사바나 맹수들의 먹잇감에 불과했던 그런 뭐 나약한 존재였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 증거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두 발로 걷게 됐을까? 지금 벌써 한 300만 년 지금 막 지난 겁니다. 우리가 인류견에서. 결국은 두 발로 일어선 것이 뭐예요? 두 손을 자유롭게 했고 이 자유로운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게 되었던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렇다면 왜 두 발로 걷게 되었을까? 진짜 수수께끼죠. 네. 왜 두 발로 걷게 되었을까? 좀 도망가기도 힘든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뭐 설명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바나 적응선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나무 숲속이 그렇죠. 나무 숲이 점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사바나라고 하는 거죠. 낮은 풀이랑 낮은 나무들이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면서 더 이상 나무에서 사는 것보다 한번 그 사바나에서 살아야 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뭐 두 발로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 침팬지가 지금 뭐 먹이를 들고 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들고 뭐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섰다. 그리고 뭐 결국은 다른 동물을 사냥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뭔가 뭐 지구력, 그렇죠. 두 발로 걷는 것들이 훨씬 지구력이 뛰어나니까 뭐 오래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갖기 위해서 두 발로 일어섰다는 설명도 있고 뭐 조개를 뭐 잡아먹으러 물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일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아까 사바나 적응선과 연결되지만은 결국은 두 발로 일어선 게 우리가 여름에 그렇잖아요. 막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등짝이 너무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그 더위에 그렇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두 발로 일어섰다.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수백만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변화하는 환경에 두 발을 택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설명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인류가 두 발로 일어서는 선택을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여러 가지 네, 가설들이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인데 이 수수께끼는 아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수수께끼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두발 걷기를 했을까? 우리가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항상 그런 출생의 비밀이라는 네.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 인류 조상이 누구일까, 나의 조상이 누구일까 계속 그런 것들을 탐구해 가면서 요 세 명의 좀 이름이 어렵죠.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사헬란트로프스 차덴시스라고 하는, 그다음에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라고 하는, 그다음에 오스트랄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요 세 명의 지금은 살지 않는 고인류가 두 발로 이때부터 일어섰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인류의 그 기원 조상의 그 후보, 그렇죠. 우리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간에 할아버지 우리 인류의 조상의 반열에 두 발로 일어선 게 우리 인류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는 두 발로 일어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분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요 분입니다. 사헬란트로프 차덴시스. 지금 마스크 속에서 제가 발음을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네요. 700만 년 전인데 이 사헬란트로프 차덴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그런 머리뼈 하나만 발견됐어요. 머리뼈 하나만 발견됐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두 발로 걸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냐 하면은 머리뼈를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네. 대후두공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인데 척추뼈, 그렇죠? 우리 인간의 척추뼈랑 머리랑 딱 이어주는 구멍인데 우리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머리가 엄청 무겁다 그래요. 네네. 한 20% 가까이 되는 꽤 무거운, 그렇죠. 머리가 무겁잖아요. 근데 그 구멍, 척추뼈랑 연결되는 구멍이 사람은 정 가운데 뚫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그래야지 똑바로 일어설 네네. 거잖아요.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근데 시번 마분 같은 애들은 옆에 뚫려 있으니까는 이 머리가 무거워 도저히 설레야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침팬지도 약간 가운데에서 정중앙에서 몰려서 있는데 고인류는 왠지 이 구멍이 좀 사람 정중앙에 뚫린 것처럼 좀 가깝게 네네. 모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700만 년 전부터 두 발로 일어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니다. 이게 머리뼈 하나만 갖고 어떻게 아냐. 그런 학자들도 사실은 또 많이 있습니다. 머리뼈 하나로 키까지 네. 지금 다 예측을 하신 그래서 건가요? 이름이 해리포터 주문같이 어렵다고 하는 댓글들인데 저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두 발로 일어선 후보 중에 하나가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라고 하는 430만 년 전에 이 사람도 뭔가 뼈가 상당히 많이 발견됐어요. 아까는 머리뼈 하나만 발견됐지만 그래서 이런 다리뼈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두 발로 일어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바나 적응한다 그랬잖아요. 나무 숲 속에서 내려와서 사바나 풀숲에서 두 발로 일어선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겠느냐. 네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이 손바닥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직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나뭇가지를 꽉 잡기 좋게 발가락이 그렇게 아직은 남아 있었어. 그래서 이 아르디피테쿠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확실하게 두 발로 일어서긴 선 것 같은데 나무에서도 살다가 땅에서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뭐예요? 인류의 기원 최초로 두 발로 일어선 가장 강력한 후보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입니다. 라미두스.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오스트랄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그래서 루시라고 하는 그렇죠. 여자. 이름을 가지고 맞습니다. 여자인데 이게 여자가 아니라는 학설도 최근에 있고 우리 어찌됐든 간에 여자라고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스트랄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이름이 물론 어렵죠. 근데 온 몸에 300만 년 전에 화석이 한 조각 발견되는 것도 신기한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한 4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머리뼈, 턱뼈도 발견되고 갈비뼈, 팔뼈, 여기 보면 골반, 무릎뼈. 그러니까는 뭔가 이런 거를 자세히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무릎이나 골반뼈의 형태 같은 것들이 이때부터 확실히 두 발로 일어섰다. 320만 년 이때부터는
뭐 아까 그 아르테쿠스도 있고 뭐 있지만은 이때부터는 확실히 우리가 두 발로 일어선 인류다. 물론 고인류죠. 네네. 우리 같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뭐 후보들이 있습니다. 화석으로 보는 인류의 진화, 두 발로 일어선.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진화 그럼 언제부터 인류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여기 이제 뭐 호모 하빌리스도 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있고 고인류들인데 결국은 두 발로 일어선 그 영장류 그게 바로 우리의 인류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두 발로 일어설 때부터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발로 걷는 그 젖먹이 동물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들이 이 세 명의 지금 고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또 되게 재미있는 의견이 하나 네. 나와서요. 나무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척추가 펴져서 자연스럽게 일어선 게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아, 역시 서울시립과학관이 과학 도서분들. 저도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그 나무 위에서 하여간 살다가 땅으로 내려왔는데 땅에서 살다가 다시 요 왔다 갔다 하는 네.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루시도 화석을 발견해 보니까 온몸의 뼈가 막 부서져 있었어요. 근데 그 부서진 거를 연구해 보니까 마치 높은 데 건물에서 탁 떨어졌을 때 뼈끼리 이렇게 마디가 부딪혀서 깨진 것처럼. 그래서 아까 뭐 스트레칭 하다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루시,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루시도 뭔가 나무 나무 위에서 생활을 또 떨어져 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 그렇죠. 즉사를 해서 추락사. 화석으로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최근에 연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석, 그렇죠. 뼈로 남겨진 증거만 가지고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그 두 발로 걷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 네. 화석에 대한 여러 가지 무릎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뼈의 형태로 두 발로 걸으려면 그런 뭐 체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360만 년 전에 그 탄자니아의 라이톨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화산이 빵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팍 해가지고 화산재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화산 터지니까 도망가야 될 거잖아요. 여기를 막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이랑 다르게 생긴 사람인데 두 발로 걸었던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레신스 그 사람들이 여기를 두 발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도 사실은 로또는 저리가 할 텐데 엄청나게 어려운 확률인데 그 사람들이 걸었던 발자국까지 발견됐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 발자국을 연구해 보니까 뭐 아시겠죠? 왼쪽에 이게 파란색으로 발가락이 쭉 길게 나온 게 네. 그렇죠? 고릴라 발자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침팬지나 고릴라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발이랑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에 특히. 맨 이렇게 왼쪽에 발가락이 땅땅땅땅 5개 찍혀 있는 지금 우리 발자국이죠. 가운데 뭔가 침팬지는 아니고 우리 사람은 아닌 그렇지만은 뭔가 확실히 두 발로 걸은 것 같은 모양의 발자국이 아까 보셨던 네. 그 라이톨리에서 발견됐는데 그게 되게 360만 년. 그러니까는 아까 뭐예요? 440만 년, 320만 년, 360만 년. 대개 한 300만 년 그 언저리, 400만 년 그 네네네. 언저리에는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가 됐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됐던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직립부위. 두 발로 일어선 것 같다. 이게 아마 현재까지의 그 네네. 고인류학자들의 공통되는 의견이고요. 정말 여기서 신기하네요. 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런 복원도를 그렸어요. 이런 건 복원도 누가 그리는 건가요? 항상 너무 궁금했어요. 뭐 하여간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러스트. 그래서 제가 마침 이 박사님이 질문하셔서 그런데 이 강연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 전문가가 너무 없어요. 제가 물론 뭐 제가 아는 석기나 이런 걸 그리고 싶지만 그림을 너무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 있다면은 뭔가 이런 고고학적인 인류학적인 복원도를 내가 한번 그리는 사람이 돼보겠다 하면 이 복원도가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화산재 위를 사람이 세 사람 네네. 뭐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자가 마치 여자를 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 같이 그림을 그렸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그렇죠. 아빠 따라서 걷는 것처럼 그렸고 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왜 300만 년 전에 고인류서부터 네.
왜 우리 여자가 남자의 보호받아야 돼 이렇게 연약한 아. 존재로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냐 해가지고 많은 그 예전에는 당연시 여겼던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아마 저 복원도는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그 발자국, 세자국에 보면은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화산 폭발하니까 뒤돌아보다가 다시 걸어가고 좀 어린 아이는 아빠 발자국을 따라 밟아가면서 걸어가고 그런 것들이 놀랍게도 300만 년 전, 360만 년 전에 발자국에 남아 있었다.